네, 안녕하세요. 자바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복문과 배열 그리고 예외 처리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2주차까지 DCU 코드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걸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처음 하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 이렇게 그 온라인 저지 시스템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어, 따로 그 보조 자료를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분반별로 실습 조교들이 있거든요. 실습 조교들을 제가 이렇게 배치를 했으니까 각 실습 여러분들 실습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거나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조교들한테 뭐 문자를 보내시거나 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급하면 전화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각 분반별로 조교들 연락처는 제가 공지사항에 업로드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 뭐, 그 실습 관련된 거는 제가 따로 보조 자료를 만들 테니까 그걸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이외에 뭐 또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2주차, 솔직히 2주차 테스트, 그러니까 2주차 실습 문제가 좀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아서 계속 지금 수정하고 공지 올리고 또 수정하고 공지 올리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 안정화가 됐거든요. 안정화가 됐으니까 아직 그 완료 못 하신 분들은 얼른 들어가셔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굉장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더 보완을 좀 해서 충분히 검증을 좀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반복문과 배열 그리고 예외 처리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해야 될 게 제가 지금 제가 강의를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근데 제 강의 말고 지금 서동만 교수님께서도 지금 강의를 촬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서동만 교수님께서 촬영하신 그 강의도 제가 보조 자료로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어, 선택해서 들을 수는 없네요. 선택해서 들을 수는 없고 제가 한 4주차, 5주차까지 좀 제가 진행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보조 자료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만약에 서동만 교수님께 더 마음에 든다. 서동만 교수님 걸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제 거를 보조 자료에 넣고 서동만 교수님 거를 그 필수 자료에 넣어 놓을게요. 이게 그 시스템 자체가 그 각 주차별로 그 필수 자료에 넣는 건 그러니까 보조 자료에 넣어 버리면은 출석 인정이 안 되고 출석 그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자료에 넣어야지만 출석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제 거나 뭐 서동만 교수님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저한테 제가 또 설문 조사를 좀 할 건데 선택하셔서 좀 마음에 드는 게 더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진짜 전혀 그런 거뭐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를 해주세요. 설문조사에. 그럼 제가 만약에 서동만 교수님께 더 높다라고 하면 교체를 해드릴게요. 제 거는 계속 찍을 예정이고요. 어, 그럼 반복문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강의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코로나가 많이 진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언제 또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지침은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그 전달 사항이 없는 한 계속 온라인 강의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일단 기본은 온라인 강의고요. 학교에서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을 때 그때 오프라인으로 변경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반복문 배열 예외 처리 배울 건데 여러분들 C랑 C++ 다 그 강의를 수강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3장까지는 좀그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보시면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2학년들이고 그래서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좀 강의를 들으시고 실습을
3주차 실습은 진짜 잘 만들 테니까 3주차 실습을 꼭 혼자서 풀어보세요. 그리고 3주차 실습 이렇게 친구 거 보고 뺏기면 안 됩니다. 그 표절 검사 다 하거든요, 나중에. 표절 검사에서 표절률 좀 높게 나오면은 다 걸러낼 거니까 친구 거 뺏기지 마세요. 친구 거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뭐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 그 표절하는 거 다 검사 걸러집니다. 걸러지니까 웬만하면 그 친구 거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한번 풀어보세요. 본인이 풀어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반복문을 좀 시작할 텐데, 반복문은 크게 세 개가 있죠. 자바에도 크게 포문 그리고 while문, 그 다음에 두알,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화면이 자꾸 움직이네. 그냥 반복문은 반복할 때 쓰는 거죠. 내가 어떤 논리적인 그런 알고리즘을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고 싶을 때 이 반복문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포문을 먼저 보면 자바의 포문은 그 C랑 똑같아요. C랑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포문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포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초기문, 그 다음에 조건식, 반복 후 작업. 이거 다 기억나시죠? 포문 굉장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C랑 C++에서 굉장히 많이 썼던 거기 때문에 이거 기억 안 나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문은 그 초기 변수를 초기화하는 거, 그 조건식은 그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그 포문을 반복하는 거죠. 아래 작업문을 반복하는 거고, 반복 후 작업은 한번 반복하고 나서 작업할 내용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i가 0에서 9까지 10번 반복하게 만드는 포문이거든요. 그래서 i는 0, 그러니까 i는 0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가 10보다 작으면 요 아래 요 문장을 실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아웃하고 i 하니까 처음에 0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이 끝나고 나서 그 후에 i를 플러스 1 증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i 플러스 1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i가 1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로 이 조건문으로 넘어오면 i가 1이니까 10보다 작죠. 그러니까 다시 또 이 프린트문이 출력돼서 1이 출력되고, 이런 식으로 2, 3 쭉쭉쭉 9까지 출력되는 그런 포문이 반복문이에요. 이거 다 이해되시기 때문에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문이 이해 안 되신다 라고 하면 저 말고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반복문 강의가 있거든요. 그걸 한 번씩 또 들어보시고,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실습을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포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뭐 백준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 백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잠깐 띄워보면 백준이라는 그 온라인 저지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도 저희 DCU 코드랑 똑같은 데인데 여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 여기 단계별로 풀기가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여기 포문이 있어요. 포문에 대한 문제가 지금 11개나 있죠. 이런 문제들을 쭉 계속 풀어보세요. 그 문제 풀이 방식은 저 DCU 코드랑 똑같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면 여기 막 9구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죠,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있던 이런 문법들을 금방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책을 더 보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책을 보라 그랬는데 책을 보지 마시고 영상도 보지 마시고 실습을 계속 쭉 해보세요. 실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문을 모르시는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여기 들어가셔서 풀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많이 푸는 게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 어디 갔지? 포문은 여기까지 넘어가고, 이걸 뭐 설명 들었죠? 포문 예시도 쭉 있는데 네, 이것도 뭐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0에서 9까지 출력하는 거 했고, 반복문의 변수 선언, 이거 C++ 이렇게 했죠.
방법문 안에다가 여기 초기화문에 이렇게 변수를 또 선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C에서 할 때 포문 할 때 어떻게 해요? 빈 공간에 써야겠다. 뭐 int i는 0 하고 그 다음에 또 i는 0 아니다. int i는 0 안에 i 이렇게 하고 i는 0 그 다음에 i가 뭐 또 작을 때까지 i 풀 이렇게 이런 식으로 C에서는 포문을 작성했죠. 근데 뭐 C++도 이게 가능해요. 똑같이 가능한데 이렇게 초기화문 안에다가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C++에서 많이 했으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어려운 건 없을 거고 특이한 것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반복문은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을 거라서 제가 3주차 때 이렇게 계속 쉽다고 그러면서 넘어가는데 정말 이해 안 되시면 질문 게시판에 요청을 해주세요. 쪽지를 보내시거나 왜 이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다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계속 C랑 C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쭉쭉 해왔던 내용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바에서 새로 배우는 것들만 하는 게 좋지. 이게 했던 것들을 또 설명을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되게 지루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것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형태가 있어요. 특이한 형태가 있는데 이거 C뿔뿔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 가운데 여기 조건식에 true가 들어가면 true 참이죠, 참. 그러면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끝나지 않은 반복이 계속됩니다. 여기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무한반복이에요. 여기 안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그냥 true인 걸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문으로 무한반복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돼요. 뭐 보통 구글에서도 그렇고 반복문에는 while문을 사용하는 걸 굉장히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while문이 좀 더 속도 면에서는 더 안정되기 때문에 while문을 쓰는 걸 좀 권고를 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초기 작업과 반복 후 작업은 요 콤마로 분리해서 여러 문장이 나열이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i는 0으로 초기화를 했죠. i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i를 플러스 하는데 여기 반복 후 작업에 콤마하고 stem out print ln을 적었죠. 네, 요것도 실행이 됩니다. 똑같이 실행이 되는 거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 콤마로 반복 후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초기문에 뭐 i는 0 그리고 j는 1 이런 식으로 초기 작업도 여러 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폼은 변수 선언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내부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변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포문 안에 선언된 이 변수들은 포문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포문 밖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i도 있지만 여기 안에다가 int 뭐 j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 포문 밖에다가 j는 0 하면 이거 컴파일 오류납니다. 요거는 이런 건 명심을 하셔야 되고 포문뿐만 아니라 함수, 메소드, 클래스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 포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돌리는 게 나오는데 이건 1부터 10까지 합을 출력하는 거예요. 합. 어떻게 해요? 1부터 10까지 합을 출력하고 싶으니까 포문을 1부터 10까지 반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반복하는 변수를 i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i가 1부터 증가를 해야 되고 10까지 출력해야 되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라는 조건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1부터 10까지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덧셈을 하는 거니까 지금 1부터 10까지 증가하는 변수가 뭐예요? i죠.
i예요. i가 1부터 10까지 계속 그 변하면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i를 계속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i를 이렇게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계속 더해서 넣는 거예요. 어, 계속 i가 바뀔 때마다 더해서 넣으면은 이 썸이라는 변수에 그 i 값이 계속 더해지겠죠. 계속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출력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i 값을 출력하고 플러스 출력하고 i 값 출력하고 플러스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i 값 플러스 계속 출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i를 출력하고 플러스를 출력했죠. 근데 보시면 여기 맨 끝에 10 뒤에는 플러스가 오면 안 돼요. 플러스가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어떻게 줬어요? i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만 뒤에 플러스를 넣어 이렇게 조건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9보다 작거나 같지 않을 때, 그러니까 9보다 클 때, 10인 경우죠. 10인 경우에는 는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고 포문을 종료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 두 개의 그 아키텍처는 요 폼은 바깥에다 넣어도 돼요. 폼은 바깥에 넣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요 폼은 바깥에 넣는 거는 뭐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 되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냥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면 제가 그 코드를 지가 안 커지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int sum은 0 하고 int i는 1 이거 귀찮으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 보기 다 아는데 뭐하러 하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출력하죠. 그 다음에 else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잘 나올 겁니다. 오, 잘못했네. 여기 보면 프린트 ln이 아니라 다 프린트죠. 프린트 ln 하면 한 칸씩 그 개행을 하는 겁니다. 잘못 썼죠 제가.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죠. 밑에 보시면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제가 밑에 내리라는 말은 이 if모를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이거를 지우시고 두 개를 포함 밖에다 이렇게 써주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써주셔도 된다는 의미거든요. 실행을 해보면 똑같죠? 나오죠? 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또 해보면 그 다음 반복문은 while문이에요. while문인데 while문은 되게 간단하죠. while에 조건식이 들어가요. 조건식이 만족을 하면, 그러니까 조건이 true, 참이면 계속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false이면 반복을 종료해요. 굉장히 간단한 조건입니다. 예, while문도 다 아시라 믿고 이것도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그런 문인데요. 그 while 해가지고 i는 0으로 먼저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while에 조건문을 넣죠.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요 아이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0부터 9까지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그냥 이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i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계속 무한 반복을 해요.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할 점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줬을 때 이 i 값이 계속 증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while문 안에 항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 요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뭐 어려움 없이 while문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고, 음,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요거 같은 건 뭐냐 하면, 정수를 입력받아요. 정수를 입력받는데, 쭉 입력받다가, 마이너스 1을 입력받았을 때, 입력을 종료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while문 안에다가, 그러니까 계속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까지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while문을 이렇게, 그러니까 n에다가, 그 입력받는 변수를 넣는 거예요. 입력받는 정수를 입력받고요.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그 보시면 이 입력문이 여기도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안에 또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있을까요? 보시나? 네. 보시면 입력문이 while문 밖에랑 while문 안에 또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계속 반복해서 입력을 하는 거니까 while문 안에만 입력문이 있으면 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그 while문 조건 중에 하나가 n이 마이너스 1보다, 그러니까 n이 마이너스 1일 때, 1이 아닐 때 반복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계속 반복하면서 정수를 입력해라 라는 반복문이 있는데, 이 while문 안에 들어갈 때 이 n이란 값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입력을 한번 넣어줘야 돼요. 입력을 한번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while문 안에만 이렇게 입력값을 써주면은 이 조건이 while문 처음 시작할 때 이 조건을 보고 시작하는데 이 n이라는 값에 대한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사용자로부터.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서 정수를 입력하고선 한번 while문 조건을 보고선, 만약에 사용자가 처음 딱 입력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하나 입력되고 그냥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건데 뭐 1 이렇게 넣으면 n이 1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더하고 다시 입력받아서 또 while문 조건문 검색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while문을 이렇게 위에다 써주시면은 항상 이 조건문에 대한 값을 미리 넣어주셔야 돼요. while문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do while이 있죠. do while이 있죠. do while은 뭐예요? 이 안에가 먼저 실행되고 조건을 검색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렇게 안 들어가고 요거만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 안에 조건을 좀 바뀌어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쓰면 또 안 되고 조건을 좀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요거 대신에, 그러니까 요 1번 대신에 2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요 위에 먼저 이렇게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 입력을 받는 겁니다. 반복해서 입력을 받다 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입력을 받다 보면 결국 마이너스 1을 입력받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입력을 받다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요 밑에 if문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if문에서는 뭐예요? 그냥 정수의 개수는 몇 개고 평균은 뭐다 라고 계산을 하는 그런 조건문이 되겠죠.
두와일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들었죠. 어떤 경우에 쓰는지. 그러니까 그 while문 안에 작업문을 먼저 수행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먼저 수행을 하고 싶을 때는 do while을 쓰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요거는 작업문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문을 만족하면 다시 작업문을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while이랑 좀 다르죠? while은 여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업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차이만 아시면 충분히 do while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do while 뭐 특별히 소스 코드를 뭐 보진 않을게요. 보진 않을 거고 요거를 봐야 되나 안 봐도 되겠죠. 그다음에 반복 중첩이 가능하죠. 반복 중첩이 가능해요. 그래서 반복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복의 중첩은 무한대예요. 무한대요. 이론적으로는 몇 번이고 중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중첩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조가 되게 복잡해져서 헷갈리게 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통 권고 사항은 중첩문은 2중, 최대 2중, 3중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2중이면은 n제곱입니다. 이거 혹시 비고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n제곱이거든요. n제곱 이상을 넘기지 않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방법문은 최소 n제곱 이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알고리즘을 짜실 때는 그 n 반복문을 2중 이상, 그러니까 2중 초과죠. 3중 이상 쓰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알고리즘의 성능에도 훨씬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는 이 방법문을 좀 고려를 많이 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알고리즘은 보통 그 n제곱에서 가능하거든요. n제곱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n제곱에서 끝내시길 좀 바라고요. 구구단 이거 반복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반복문 할 때 구구단 하면 빠질 수 없죠. 구구단 빠질 수 없습니다. 구구단 어떻게 해요? 1단에서 9단까지 반복하는 포문 하나랑 그 다음에 각 구구단에 셈을 출력하는 반복문 하나,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구구단을 작성을 하죠. 구구단 작성은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한 번씩 이게 실습으로 나갔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실습 문제를 이번에 서 교수님이 내시는데 서동만 교수님이 구구단 안 내면 제가 우리 분반만 구구단을 따로 껴서 넣을 겁니다.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반복문 안에 컨티뉴랑 브레이크 있어요. 브레이크 있는데 그, 그 컨티뉴는 뭐냐면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금방 알 건데 이 반복문 이게 뭐 이 얘네는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조건식이 똑같거든요. 그냥 폼을 하나 쏠게요. 폼은 아니 while로 설명할게요. while로 설명하고 작업 1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continue가 있고 작업 2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반복문을 들어 조건이 만족했어요. 1번 만족했죠. 요 작업 1을 실행시킵니다.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continue로 왔는데 이 continue가 뭐냐면 그냥 바로 분기에서 조건으로 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폼으로 따지면 반복 후 작업으로 가란 얘기고요. while로 따지면 다시 조건문으로 가서 조건을 검색하란 얘기입니다. 이 밑에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continue가 있으면 그 밑에 작업은 수행되지 않아요. continue 밑에 작업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구조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알고리즘을 짜면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들이 짝짝딱 보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중간에 뭐 if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스위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런 if문이나 조건문 안에 컨티뉴를 넣어 주셔도, 만약에 그 if문이 만족해서 컨티뉴가 발동을 하면 바로 이렇게 분기 조건문으로 이동한다는 거, 그 이후의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컨티뉴는 그런 작업할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 조건문 뭐 이런 걸로 돼 있지? 이거는 좀 예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컨티뉴가 없어도 이거 동작하는 거죠. 컨티뉴가 없어도.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아이고, if n이 0보다 클 때, 다시 지우고요. 클 때 이거 sum 실행시키라고만 해도 이거 충분히 돌아가죠. 이거 컨티뉴 너무 억지로 만들어놨네. 이 예제가 너무 억지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당장 예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강의 다 끝나고 요거 다 녹화를 다 하고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넣던지, 아니면은 뭐 다음 시간에 추가로 좀 설명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예제가 뭐 이런 예제를 넣어놨지? 이건 제가 준비를 좀 미흡한 거 죄송하고요. 컨티뉴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다음 밑에 작업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거, 바로 분기로, 그러니까 바로 조건식으로 다시 분기해 준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고요.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네,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컨티뉴가 있으면 밑에 뭐 지금 보면 이 품은 밑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컨티뉴 쓰는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는데 네, 아무튼 이거는 제가 다시 자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문은 많이 써보셨죠? 브레이크문 어떻게 돼요? 아까 컨티뉴랑 비슷한데, 요 작업 1을 진행하다가 요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밑에 작업 3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후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예 이 반복문을 탈출을 해요. 이게 조건식이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레이크문을 닫는 순간 그냥 빠져나와 버립니다. 반복문을. 그냥 반복문을 그냥 탈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반복문을 진행을 하지 않아요. 요거만 좀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어, 만약에 이렇게 중첩 반복문이 있어요. 포문 크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문이 있는데, 이 while문에 대한 브레이크문을, 만약에 while을 막 돌리다가 브레이크를 만났으면 이 while 두 번째 반복문은 끝나서 탈출하게 되고, 요거 다시 실행을 하게 되겠죠. 요거만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브레이크문이 헷갈릴까 봐 이렇게 써놓은 건데, 요 while, 그러니까 요 브레이크문은 이 자기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 반복문만 탈출한다는 거, 그거만 좀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이 브레이크를 썼다고 이 이중 반복문을 다 탈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을 소유한 그 반복문만 종료시키는 겁니다. 종료시키는 거고. 보시면 이것도 똑같죠. 아까랑 비슷하죠. EXIT가 계속 무한반복을 하다가, while을 무한반복하다가 그 EXIT라는 그 명령, 그 입력이 들어왔을 때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그냥 탈출을 해버려요, 반복문을. 보통 무한반복문,
그러니까 무한 반복문, 이렇게 무한 반복할 때 while하고 true를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true를 쓰면 while이 무한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 무한 반복문을 탈출하는 방법은 이 조건식을 써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true를 해놨으면 조건식을 대입을 못하죠. 무조건 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while을 탈출하고 싶으면 브레이크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브레이크를 많이 써요. 어떤 조건을 걸어서 브레이크를 걸면은 이 while문을 탈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반복문이었고요. 다음으로 배열을 할 겁니다. 배열을 할 건데, 배열의 기본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신다는 생각 하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열은 말 그대로 뭐예요? 그냥 어떠한 그 자료, 우리가 지금 보통 배열을 하나, 아니 뭐야, 변수를 하나, A 변수, 뭐 B 이런 식으로 쓰죠. 뭐 인트, 뭐 더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쓰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요거를 하나의 리스트로, 그러니까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배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타입, 뭐 인티저 타입, 인티저 타입 변수를 뭐 10개를 한 묶음으로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인티저 타입 배열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C에서 어떻게 해요? 인트, 이게 너무 헷갈려. 인트하고 합니다. 인트 a 10 이런 식으로 C에서 썼었죠. 이렇게 뭐 여기는 정의는 인덱스와 인덱스에 대응하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 그냥 내가 어, 리스트를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어떤 변수의 묶음을 쓰고 싶다는 얘기고요. 타입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타입의 데이터에 대한 그 배열만 묶을 수가 있고요. 다른 타입은 나중에 콜렉션을 배울 텐데, 리스트나 아니면 뭐 해시 이런 거 쓰셔서 다른 타입의 그 값들도 이렇게 리스트로 저장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열은 같은 타입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장점은 어떤 인덱스를 이용해서 원소 데이터에 접근하기 편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배열이 이렇게 10개짜리가 뭐야, 5개짜리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면 0, 1, 2, 3, 4 이렇게 인덱스가 순서가 정해지죠. 그래서 요 인덱스 번호로 요 안에 값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C에서 어떻게 썼어요? 이게 뭐 A라는 인트, A라는 변수로 리스트가 정해져 있으면, 어레이가 정해져 있으면, 만약에 내가 A에 뭐 여기는 C, E, A, D, E 이렇게 있으면 두 번째 값을 가지고 싶다 하면은 A에 E 이런 식으로, 이게 인덱스예요. 네. 인덱스를 이용해서 그 어떤 자료를 꺼내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반복문을 많이 쓰죠. 이런 자료를 리스트로 저장을 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꺼내 쓰거나 이럴 때 많이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배열 인덱스는, 이게 인덱스라고 그랬죠. 배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고, 뭐 인덱스 배열은 그냥 0부터, 여기 처음 0부터 이렇게 쭉 끝까지, 이렇게 0부터 그 수까지 이렇게 인덱스가 나열이 되는 겁니다. 이거만 좀 명심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 또 필요성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들었죠. 여러분들 그 자료 변수 10개 자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변수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야 되잖아요. 이거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그 자료형 어레이 변수를 만들고요. 배열 변수를 만들고 10개 딱 해주시면 그냥 i라는 변수에 이렇게 10개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10개 공간이 생기는 거고, 10개 공간에 이렇게 자료를 하나씩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요게 배열이에요. 요게 배열이고, 그러니까 자료를 관리하기 더 편하겠죠. 요거보다 훨씬 편해요. 이거 10개 다 변수를 하나씩 만들면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다 하나씩 뭐 i0, i1, i2 이렇게 하나씩 불러가지고 다 값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배열로 쓰면 어떻게 돼요? i의 0은 3, 뭐 i의
1은 2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변수 하나로 통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장점이고 반복문을 쓰면 더 간단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지워져. 예를 들어서 그 여기 요걸로 해보면 i는 i 0부터 1, 뭐 i 1은 2, i 2는 3, i 3은 4 쭉 해가지고 i 9는 10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다 입력해서 넣어야 되죠. 근데 배열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폼으로 간단히 되죠. 5하고 i는 0하고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를 i로 만들어 버렸네. 얘가 i가 아니라 그냥 뭐 j라고 해봅시다. j예요. 이거 j. 얘다 j. j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 번에 되는 10줄 써야 되는 거를 j하고 i 한 다음 이거 j로 하니까 더 헷갈리네. 참나. j로 하지 말고 그냥 a로 할게요. a. 배열 a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a하고 i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i 플러스 1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거랑 똑같이 되겠죠? a에 0번째는 1이 들어가고 1번째는 2가 들어가고 2번째는 3, 3, 4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겠죠? 10줄 쓸 거를 한 줄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배열을 쓰는 거고 자료 관리가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배열을 많이 쓰는 겁니다. 배열 선언은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배열 선언을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변수 뒤에 배열을 넣어도 되고요. 이 타입 그러니까 자료형 뒤에 이렇게 배열이라는 거를 표시를 해줘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아무나 써도 돼요. 그러니까 int a 이렇게 해도 배열이고요. int a 이렇게 해도 배열로 초기화가 선언이 돼요. 선언이 되는 거고 배열을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int a하고 이렇게 10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 줬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메모리에 10개 공간이 이렇게 쭉 생기는 건데 그 자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하면 그러니까 int a 이렇게까지만 하면 그 메모리 공간이 생기진 않아요. 생기지 않고 공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선언을 하고 a는 new를 써줘서 int 10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그 10개의 공간이 인티저형 10개의 공간이 a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메모리에 생성이 안 되고요. 요걸 하는 순간 메모리에 10개의 공간이 이렇게 생겨요. 네. new를 해줘서 그래서 그 배열의 선언은 기본형은 이제 이니셜까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int a는 new int 10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a라는 배열을 만들 거다. 그 타입이 인티저인데 그 a라는 배열에 그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 달라. 메모리 공간은 인티저형 배열 10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말이 너무 빨랐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인티저형 타입이 int형인 a라는 배열을 만들 건데 a라는 배열은 그 메모리 공간에 10개의 공간을 메모리에 만들어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10개의 공간이 메모리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배열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선언과 함께 이렇게 초기화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언한 다음에
값을 그냥 바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0, 1, 2, 3, 4, 5, 7, 8, 9 넣어주시면 이 9개의 값이 요 어레이라는 배열로 들어가요. 옛날에 그 C같이 이렇게 만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C랑 좀 다른 거를 좀 명심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걸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배열, 그 배열 선언할 때 요 변수를 레퍼런스 변수라 그래요. 레퍼런스 변수. 그러니까 참조하는 변수. 이 배열이 int array라는 이름으로 된 배열이다 라는 참조하는 변수이고, 요렇게 요걸 써주셔야 얘를 배열 변수를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이렇게 메모리에 참조 변수 공간이 하나 생기고, 네, 그 다음에 그 배열 이런 식으로 new를 이용해 가지고 그 배열 공간을 만들어 달라 자바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ew하고 int 한 다음에, 그러니까 자료형 인티저형을 공간을 5개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new로 선언을 해주면 이런 자료 공간을 만들어 줘요. 만들어 주면 이제 이 자료 공간을 이렇게 int array라는 레퍼런스 변수랑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공간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메모리 전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초기화 하는 방법을 보면은 int array라는 변수, 그 레퍼런스 변수에 43210 이렇게 초기화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int array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431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값을 이렇게 하나씩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더블도 똑같죠? 더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음, 어렵진 않으니까 한 번씩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접근 방법은 간단해요. 접근 방법은 C랑 똑같기 때문에 접근 방법은 크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접근 방법은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int A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new A 10 이렇게 만들었으면 A라는 그 접근하는 걸 이렇게 쓰면 돼요. 0번째는 이렇게 0 이렇게 쓰고 1 A 1번째는 3 이렇게 되죠. 만약에 프린트 에란 하고 싶을 때는 A 0 이렇게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1이 출력되겠죠. 접근하면 되게 간단하죠. 주의할 점은 마이너스 안 되는 거고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크기를 10으로 했는데 인덱스는 어떻게 해요? 0부터 시작이죠. 0, 1, 2, 3, 4, 5, 6, 7, 8, 9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10개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인덱스는 0부터 9까지입니다. 1부터 10까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C에서도 많이 노력을 안 쓸 텐데, 내가 이 A라는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위에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10번째 A라는 배열의 10번째 그 값을 가지고 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틀리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네, 요거만 좀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배열 소개를 안 했죠. 배열 선언만 하고 이렇게 new로 공간을 안 만들어 준 거예요. 안 만들어 주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선언만 해버리고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선언만 해버리면은 여기 공간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2개만 좀 명심을 하시면 되고, 요 2개는 어차피 10불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배열을 하나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초기화를 했죠. 그럼 이렇게 int array에 대한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my array라는 배열을 하나 더 선언을 했어요. 근데 my array에 int array 이렇게 대입을 했죠. 이거는
myArray라는 참조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int array의 그 배열, 그 공간을 공유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포인터로 따지면 포인터만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버리면 myArray, int array야, 그러니까 myArray가 int array한테 int array야, 나 네 배열 공간 같이 공유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의미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버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복사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myArray 선언하고 int array 했으면 이렇게 복사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자바에서는 이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변수들 이외에는 이런 레퍼런스 변수들은 다 복사가 아니라 참조예요. 참조. 메모리를 참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을 이런 int a라는 이런 변수 이외에 나머지 뭐 배열, 클래스 등등 이런 것들은 레퍼런스 변수이기 때문에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int a는 3, int b는 a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a라는 공간이 하나 만들어져서 3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b라는 공간을 하나 더 만들고 a의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버립니다. 보통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메커니즘이죠. 근데 레퍼런스 변수는 달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조를 하는 겁니다. 참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잘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됐으면 int array에 1을 첫 번째에 2를 넣잖아요. 그리고 여기 2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myArray 1번을 6으로 바꾸면 요게 바뀌는 거예요. 요게 2가 아니라 6이 되는 겁니다. 같은 공간을 참조하는 거, 요거는 진짜 명심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헷갈려 가지고, 나는 지금 논리적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코드를 돌려보면 이렇게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돌아가거든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배열을 내가 이렇게 참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배열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통짜로 복사를 하고 싶으면 복사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시스템에 array copy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해야지만 복사가 돼요. 요걸 하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값을 다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만 복사가 되는 겁니다. 요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배열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보시면 배열에 int array는 배열 만들고 공간 5개 만들어줬죠. 이 문제가 뭐냐면, 양수 5개를 입력받아서 배열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배열 중에 제일 큰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라. 그럼 배열에 5개를 놓고 5개 이렇게 공간에 값 5개를 놓고 1, 2, 3, 4, 5 넣고 이거를 탐색을 해서 제일 큰 수 찾으면 되는 거죠. 이런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포문으로 5번 돌리죠. 5번 돌려서 배열에다가 내가 입력한 값을 넣는 겁니다. 넣음과 동시에 내가 입력한 값이랑 현재 최고 맥스 값이랑 비교를 해서, 내가 입력한 값이 맥스 값보다 크다 하면은 내가 입력한 값이 최고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맥스 값을 입력한 값으로 바꿔주고 또 입력을 받는 거고, 5번 입력 받아서 최고 값을 출력하는 거죠. 랭스라는 필드가 있어요. 배열은 이 객체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랭스라는 필드를 쓸 수 있거든요. 이 배열
어레이라는 배열이 그 필드가 굉장히 많아요. 속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요 랭스라는 요 필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열을 이렇게 선언은 됐으면 이 배열의 개수를 알고 싶으면 예전에는 이 배열의 개수를 C에서는 다 세야 됐죠.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다 했어야 되는데 이 자바에서는 그냥 int 어레이라는 배열 위에 만들었죠. 아까 위에 이렇게 점 랭스 이렇게 써주시면 배열의 크기가 반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5개 공간 이렇게 만들었으면 랭스라는 필드에 그러니까 5가 저장이 됩니다.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배열을 선언을 하고요. 배열을 선언을 하고 그 배열 개수만큼 반복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반복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선언하냐. 우리 옛날에 C 할 때는 배열 선언할 때 int 카운트 해서 5 한 다음에 뭐 int a라는 배열 만들어서 여기 카운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폼은 돌릴 때 어떻게 했어요? i는 0 하고 i가 카운트 박을 때까지 i를 플러스 해라 이런 식으로 했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배열에 무조건 값이 들어가요. 배열에 5로 선언했으면 배열 랭스에 5가 기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열 수만큼 포문을 돌리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i는 0하고 어레이의 랭스만큼 그 반복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배열의 크기만큼 계속 반복을 합니다. 네. 랭스 활용법 이거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포이치 문이 있어요. 이게 그 자바에는 포이치 문이 있는데 이 배열이랑 쓸 때 제일 되게 편하거든요. 배열뿐만 아니라 이너레이션이 또 있어요. 그 이넘이라는 그 컬렉션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배울게요. 그래서 그 이 나열형이나 배열의 그 원소를 순차적으로 접근하는데 되게 유용한 그 반복문이거든요. 포이치 문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냐 하면 이거 보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넘이라는 배열에 1, 2, 3, 4, 5를 넣었죠. 1, 2, 3, 4, 5를 넣고 요 1, 2, 3, 4, 5를 하나씩 빼가지고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1 확인해보고 2 확인해보고 3, 4 이렇게 하나씩 빼보고 싶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for each 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for 한 다음에 이게 지금 내가 넘이라는 그 배열 인티저형 배열의 값을 빼오고 싶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int k로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넣고 이렇게 넘이라는 배열을 주면은 이 넘이라는 배열이 지금 이렇게 1, 2, 3, 4, 5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k에다가 값을 넣어줘요. 하나씩 반복하면서. 그래서 맨 처음 반복할 때는 k에다가 1을 넣어주고요.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k가 1이 되니까 썸에 1을 더하는 거죠. 그 다음 반복할 때는 k에다가 2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3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값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k에다가. 이게 for each 문이에요. 그러니까 배열에 있는 값을 배열이나 나열형 원소에 있는 값을 하나씩 빼와서 반복을 하고 싶을 때 이 for each 문을 많이 씁니다. 네. 이게 같은 게 뭐겠어요? 이게 요거랑 같은 걸 폼을 어떻게 쓰죠? 5하고 i는 0 한 다음에 i가 넘의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sum 플러스는 어떻게 해요? sum i 이런 식으로 똑같죠? 이렇게 쓰는 거랑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for each 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간단하게 for each 문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그 폼을 쓰실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 뭐 이넘 이런 거 나오는데 요거는 똑같아요. 이넘도 배열이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밸류스를 가지고 값을 이렇게 넘겨줄 수 있어요.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냥 이넘 설명 좀 드릴까요? 이넘도 클래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넘하고 이렇게 윅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그 데이터가 윅이라는 그 이넘 변수에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요. 그래서 이 들어간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value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꺼내올 수가 있거든요. 어, 요거는 나중에 다시 배워보는 걸로 할게요. 배워보는 걸로 하고 뭐 포이치문도 계속 보시면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보이는데 한 번씩 보세요. 보고 뭐 다 이해를 하실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2차원 배열도 똑같아요. 2차원 배열도 C랑 똑같거든요. 단지 아까 1차원이랑 다른 게 뭐예요? 이렇게 뒤에 int array 뒤에 이렇게 배열이 하나 더 생긴 거죠.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하면은 공간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2x 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3차원도 돼요. 계속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4차원, 5차원 따라 되니까 2차원별 선언 이렇게 한다는 거 좀 보시면 되고 2차원별 그 초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써요. 1차원 배열은 어떻게 했어요? 1차원 배열은 1, 2, 3, 4 이렇게 넣었죠. 근데 2차원 배열은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써줘요. 그래서 1, 2, 3, 5, 2, 3, 4, 4, 5, 6 이런 식으로 하나 중간에 하나씩 더 써주는 이게 2차원 배열. 이건 몇 바이 몇 배열일까요? 이거는 이렇게 써주면 이거는 1 바이 3 2차원 배열이에요. 큰 배열 하나에 지금 안쪽에 배열이 3개 더 들어갔죠. 그러니까 1 바이 3 배열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요거 보시면 더 편한 이해를 더 하실 수 있을 텐데 new하고 2 바이 2 곱하기 5 배열을 넣은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5 배열을 선언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 맨 처음에 두 개의 공간이 생기고 두 개의 공간에 각각 이렇게 5개의 공간을 가진 배열이 이렇게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바이 5 배열이 완성이 되는 거죠.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도 랭스를 쓸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2차원 배열을 지금 인트 뭐야 요거죠. 2 곱하기 5 배열을 선언을 했는데 요거의 랭스를 구할 때 맨 처음에 i의 랭스를 하면 그 행의 개수 그러니까 2 요거의 개수에 출력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의 개수를 출력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거의 개수를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지금 요거의 위치는 i의 0번째에 있는 거죠. 0번째에 요게 있으니까 요거의 랭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요걸 하고 싶다 얘는 i의 1번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i의 1의 랭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쓴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이거? 행이랑 열의 개수 출력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래서 요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2차원 배열로 선언된 이런 배열은 이거를 빼고 하나씩 출력해 보고 싶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문을 2개 써야 돼요. 그래서 행에 대한 포문, 열에 대한 포문. 그러니까 행에 대한 포문 하나, 열에 대한 포문 하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코어라는 변수 2차원 배열에 지금 1행에는 3.3, 4.4, 3.4 그리고 3.5, 3.6, 3.7, 4.0, 4.1, 4.2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행들이 있고 이렇게 열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2바이 이거 총 2 곱하기 4 곱하기 2 배열이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2 배열이 되고 그러니까 행이 4개고 열이 2개인 거죠. 그래서 이 행이 4개고 열이 2개인 배열을 폼으로 보고 싶으면 우선 이 행을 꺼내야겠죠. 행은 int 이어는 0에서 이어의 score.length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을 하나 더 꺼내고 싶으면 폼으로 하나 더 써서 전수를 선언하고 각각의 그 열에 대한 랭스를 출력을 그 조건을 주면은 이 4 곱하기 2에 대한 그 행렬에 대한 값을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값을 보시면 이 스코어 잘 보셔야 되거든요. 스코어를 잘 보면 이 이어라는 게 행이죠. 행값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거고 텀이라는 게 열이에요. 열. 그래서 여기거든요. 그래서 스코어에 이어 텀에 대한 값을 썸에 넣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보시면 이게 조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 둘셋 이렇게 되어 있고 3.3 3.4 3.5 3.6 3.7 3.0 3.1 4.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어가 1이고 텀이 1인 그 행렬값을 꺼내오면 어떻게 돼요? 1바이 1이니까 보시면 여기 1번째에서 1번 요게 출력하게 되겠죠? 이게 되시죠? 만약에 2바이 0이면 어떻게 돼요? 2바이 0이면 0, 1, 2, 3이니까 2바이 0이니까 요거죠? 아 이거 잘못했네. 1바이 1은 이게 아니라 요거죠. 여기 꺼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 2차원별 행렬은 폼은 2개로 해야 된다는 거. 행을 나타내는 폼은이랑 열을 나타내는 폼은 2개를 이용해 가지고 행렬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2차원 배열은 처음에 잘 모르면 제가 계속 설명을 해봤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본인이 직접 그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보시고요. 작성을 해보시고 한 줄 한 줄 이렇게 포문을 따라가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게 이해가 훨씬 빠르거든요. 포문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은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좀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소스 코드를 다시 여러분들 그 아이디에 넣으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하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출력값도 확인해보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바의 행렬은 정방향 배열이랑 그 다음에 비정방향 배열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정방향 배열은 뭐냐면 각 행의 열의 개수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이 4개인데 각 행의 열의 개수를 보면 다 똑같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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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예요. 하나, 1, 2, 3, 4, 4개죠. 근데 비정방향 배열은 각 행의 열의 개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행은 1개고 2행은 2개고 3행은 3개고 4행은 4개인 거예요. 그리고 뭐 만약 5행 또 만들면은 5행은 또 막 1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각 행의 열의 개수가 다른 거를 비정방향 배열이라 그래요. 이렇게 가능한 거는 그 자바에서는 그 행렬 자체를 그러니까 어레이 자체를 그 클래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행의 크기가 다른 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new int를 해가지고 행의 개수만 초기화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행의 개수만 초기화를 하면 이렇게 4개의 그 행이 생기죠. 4개의 행이 생기는데 각각의 그 행마다 new 공간을 다르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일단 0번째는 1, 1번째는 2개, 그리고 2번째 행에는 이거를 3개 만들 거고 3번째는 4개를 만들 거다. 이렇게 각각 선언을 해버리면 각각 그 행에 대한 크기에 맞는 열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크게 다르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비정방향 배열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뭐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나중에 데이터 저장할 때 이렇게 단일 데이터가 아니라 뭐 아까 그 뭐지 이런 평점을 넣듯이 학년별로 평점을 넣듯이 다른 값을 각 행마다 다른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다른 크기의 값들 넣을 때 이렇게 비정방향 배열을 사용해서 넣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뭐 예제가 있긴 한데 뭐 이 예제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를 사용하는 그 때가 있거든요. 그 예제가 나올 때 제가 이렇게 비정방향 배열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런 그 실습이나 문제가 나올 때 이럴 때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상황에 맞게 제가 그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비정방향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방향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는 보통 이제 뭐 데이터 처리할 때나 아니면 머신러닝 할 때 아니면은 컴퓨터 그래픽스 이런 거 할 때 비정방향을 정방향 많이 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있죠. 일상생활에 쓰는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뭐 학교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 개인의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넣을 때 이렇게 비정방향으로 많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저장을 하면 되는 거고 이 비정방향 할 때는 각각의 이렇게 행마다 그 열에 대한 선언을 크기를 따로따로 해줄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명심하셔야 돼요. 요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각각의 열마다 행에 대한 크기를 따로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크기를 따로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언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크기 구하는 거랑 아까랑 똑같죠. 2차원별 크기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행마다 그 랭스를 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크기가 다른 개수가 나오겠죠. 크기를 따로따로 줬으니까 당연히 크게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요런 비정방향 배열을 만들어서 초기화하고 출력하는 그런 그 소스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방향 배열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짜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올 건데 이런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배열을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보시면 행의 개수가 일단은 4개죠. 4개고요. 각 행에 대한 열의 개수를 보면 3개, 2개, 3개, 2개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맨 처음에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하고요. 초기화를 할 때 행의 개수만 초기화를 해줍니다. 4개 이렇게. 그 다음에 각 행에 대해서 이렇게 열의 크기를 정해서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행별로 다른 열의 개수가 이렇게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각각 하나를 이렇게 출력해 보고 싶잖아요. 출력해 보고 싶으면 맨 처음에 행을 출력하는 포문 하나 쓰고 이 행의 크기를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의 개수를 출력하는 포문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의 행에 대한 랭스를 구하면은 각 행의 열에 대한 그 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열만큼 반복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11, 12, 20, 21, 30, 31, 32, 40, 41이잖아요. 그래서 열이 행이 증가할수록 10, 20, 30 증가하고 열이 증가할수록 1씩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각각의 이 i가 행이죠. 행이 증가할수록 10, 20, 30 증가하니까 이 행의 i 값에 1을 더해서 10을 곱하면 이게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게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j를 더하면 j의 크기만큼 1씩 증가하게 됩니다. 값들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값을 입력했으면 그 입력한 값을 그냥 똑같이 출력하는 그런 그 포문이 되겠고, 이렇게 보시면 출력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똑같이 이 값을 넣어주는 이 계산식은 i 플러스 1 곱하기 10 플러스 j인데, 잘 보면 되게 쉬워요. 되게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행별로 10씩, 그러니까 10자리 수가 하나씩 뭐 10씩 증가하는 거니까 i가 이 행의 개수죠. 그래서 행의 개수에 따라서 10씩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은 j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j로 증가하니까 열을 1씩 이렇게 증가해 주시면 그냥 10, 11,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 넘어갔을 때 i가 2가 1이 되니까 1 더하기 1 하면 2죠. 2 곱하기 10 하면 뭐예요? 20이에요. 20에 j가 1을 더하면 20이 되고요. 0 더하면 20 되고, 20에 1을 더하면 21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출력한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메소드, 함수죠. 함수에서 배열을 리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는 뭐 많이 해보신 거기 때문에 배열 리턴하는 거 간단하죠. 배열 리턴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에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메소드를 만들어 보면 int make 어레이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함수를 만들죠. 만드는데 이 함수 안에서 배열을 리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배열을 리턴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뭐 똑같이 써야 되는데 템프 하고 뭐 new int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return 템프 이렇게 배열을 리턴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함수 활용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리턴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리턴 타입을 써주시면 함수에 배열을 리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진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어떻게 되냐 보시면 맨 처음에 이게 메인 문장이고요. 여기가 make array 메소드예요. 어떻게 되냐, 좀 메인 문장 먼저 볼게요. int array라는 배열을 하나 선언했어요. 이렇게 메모리 구조가 하나 생기겠죠. 그 다음에 make array를 호출을 해요. make array 요거죠. 1번이고요 2번인데 make array를 호출을 합니다. 호출해서 반환받은 값을 여기 int array에 대입을 하죠. 지금 보시면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make array 안쪽을 보면은 안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넘어온 건데, 여기서 템프라는 그 메소드가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서 공간 4개를 만들었죠. 이렇게 공간 4개를 만들었어요. 4개를 만들어서 리턴해요. 템프를 리턴을 합니다. 리턴을 하면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대입이 되는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배열 대입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참조한다 그랬죠? 이게 메이거 레이가 무슨 뜻이냐면 이 템프랑 똑같은 거예요. 메이거 레이가 템프가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는 int array는
템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템프 요 자료 요 어레이 공간을 인트 어레이가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죠.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공간은 인트 어레이 공간도 되고 템프의 공간이 되는데 이 함수가 끝남과 동시에 요 템프 요 변수는 사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간은 어떻게 돼요? 인트 어레이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2번까지 수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트 어레이의 값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메소드의 그 리턴 과정이에요. 리턴 과정이고, 그래서 보면 요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 보시면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스태틱 인트 해가지고 make array라는 그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여기 앞에 왜 스태틱이 붙었냐면 보시면 퍼블릭 클래스에 스태틱 메인으로 글로벌 함수로 이제 메인이 들어가죠. 글로벌 메인 함수가 글로벌 그 변수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메소드에서 어떤 특별한 메소드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 메소드도 글로벌로 사용을 해줘야 돼요. 네. 스틱으로 해줘야지만 메인 안에서 make array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서로 글로벌이 돼야지만 쓸 수가 있는 거고, 나중에 클래스 들어가면 다시 배울 거거든요. 클래스 들어가면 다시 배울 거니까 이렇게 스태틱으로 선언한 함수들끼리밖에 참조가 안 돼요. 그거만 여기서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make array 보시면 그 템프라는 배열을 공간 4개를 만들어 주고, 이 템프라는 그 배열에 i 0, 1, 2, 3, 4로 초기화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템포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메인 메소드 한번 봅시다. 메인 메소드 보면 int array를 만들고 array에 make array를 이렇게 대입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make array가 이 함수니까 이 과정을 다 거치면은 int array는 temp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템프의 배열 0, 1, 2, 3으로 다 초기화했었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int array를 출력해 보면 0, 1, 2, 3 요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배열 끝났고요. 배열 끝났고 메인 메소드예요. 메인 메소드 왜 여기서 나오냐 하는데 그냥 하나씩 보는 겁니다. 메인 메소드가 제일 중요하고, 메인 메소드는 자바 응용 프로그램의 이제 제일 시작. 그러니까 이 자바가 실행됐을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메소드가 이 메인 메소드예요. 그래서 메인 메소드 원형은 반드시 스태틱 퍼블릭 보이드가 붙어야 돼요. 앞에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가 붙어야 되고요. 리턴 값은 없어요. 그리고 메인 쓰고 그 뒤에 요거 되게 궁금하시지 않았어요? 스트링하고 배열 쓰고 args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문자열 매개 변수를 하나 선언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메인 메소드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배열이 나오니까 이 배열을 먼저 알고 계셔야 요거를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 중에 넣을 수 있는 매개 변수거든요. 리눅스를 배운 사람들은 뭐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안 배운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 그 명령어를 치고 그 뒤에 이렇게 어떤 값을 써주면 요 값이 요 매개 변수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헬로우라는, 제가 잘못 썼는데 헬로우라는 지금 우리가 자바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헬로우라는 걸 만들고, 헬로우를 지금 헬로우를 하면 자바 헬로우를 하면 헬로우라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거든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이 뒤에 이렇게 ABC 3 5.7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 배열로 만들어져서요. 여기 args로 너무 들어갑니다. args로. 그러니까 스트링 args로 이렇게 내가 입력한 요 값들이 변수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메인 밑에다가 이렇게 args하고 랭스를 치면 3개가 들어갔으니까 3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0, 1, 2번째를 하나씩 출력해보면 ABC 3, 그 다음에 5.7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요거는 아마 쓰실 일이 거의 없을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실행 중에 매개 변수를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를 많이 쓰는 게 보통 리눅스에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저쪽 다른 프로세스에서 내 프로세스로 어떤 값을 넘기고 싶을 때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넘기거든요. 넘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그 리눅스 프로그래밍 할 때나 이럴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런 걸 매개 변수를 넣어주고 싶으면 이클립스를 예를 들어보면 그 이클립스의 그 컨피그레이션, 런 컨피그레이션 들어가 보시면 여기 메인 메소드 아규먼트를 넣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값을 이렇게 넣어보면은 한번 해보세요. 한 번씩 해보세요. 넣어보면은 여기 args라는 여기 변수에 값들이 쭉쭉쭉 들어와요. 그 실행을 실행을 딱 하는 순간 요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들이 요 args로 들어옵니다. 이클립스에서 한 번씩 해보세요. 한 번씩 해보시면 아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 자바의 예외 처리인데요. 그 프로그래밍, 그 자바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오류가 총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돼요. 처음에는 컴파일 오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데 컴파일 오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코딩을 다 한 후에 이제 컴파일을 할 때 발생하는 그런 문법이나 아니면 논리적인 문법적인 오류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법에 맞지 않게 작성된 코드나 컴파일할 때 발견된 그런 오류들을 이제 컴파일 시에 오류가 걸러지는데, 이런 것들은 애초에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때 발생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사용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이 작동시키다가 발생하는 오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정수를 0으로 나눈 경우나 아니면은 뭐 배열보다 큰 인덱스로 배열의 원소를 접근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배열을 A 이렇게 잡아놨는데 접근을 뭐 A에 뭐 11 뭐 아니면 A에 10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거는 그 이전에 배열 쪽에서 얘기 드렸죠. 10개면은 0부터 9까지니까 실질적으로는 10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나 아니면 파일 처리할 때 오르거나 아니면 뭐 정수 입력을 기다려야 되는데 문자가 입력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실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실행 중에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냥 프로그램이 멈춰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자바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 실행 중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자바 플랫폼인지 먼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이런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런 오류들을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 프로그램 자체가 강제로 종료가 됩니다. 강제 종료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그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강제로 꺼져버리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나겠죠. 여러분들 게임할 때 그 해보시면 알겠지만, 게임 하다가 갑자기 오류나서 꺼지면 정말 화가 많이 나죠. 뭐 게임뿐만 아니라 뭐 워드 작업할 때도 그렇고, 워드 작업 막 하고 있는데 한 30분 동안 하고 있는데 저장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류가 나서 프로그램이 꺼지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예측 가능한 오류들을 좀 미리 처리를 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런 예측 가능한 오류들을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예외 처리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이렇게 디바이드 바이 엔드 디바이저 이렇게 예외 처리를 했는데 여기 나눌 수를 0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exception in thread main 해가지고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해가지고 0으로 나누면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0으로 나눴다 라는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종료가 돼버려요. 이러면 좀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미리 감지하고 처리를 해주는 거를 예외 처리라고 해요. 그래서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트라이, 캐치, 파이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트라이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실행문을 트라이문으로 블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을 했을 때 처리할 예외문을 여기 캐치 안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캐치 요 가로 함수 아규먼트에다가 처리할 예외 타입을 선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치를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트라이문 안에 발생할 예외가 뭐 0으로 나누는 거랑 파일 처리라 했다 라고 하면은 이 캐치문은 이 예외 0으로 나눈 것과 파일 처리에 대한 예외를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치문에 이 예외 0으로 나눈 이런 예외랑 파일 처리에 대한 예외를 두 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캐치문에. 그러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이 트라이에서 만약에 0으로 어떻게 써주냐면 제가 옆에 써드릴게요. 트라이하고 했는데 캐치하고 가로하고 0으로 나눈 거 그리고 또 캐치하고 파일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 트라이문 안에서 이 0에 대한 나눗셈이 이루어져서 오류가 났다 하면은 이 캐치문으로 그 이동이 되는 거고요. 이 트라이 안에서 파일에 대한 오류가 났다라고 하면은 이 파일에 대한 캐치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 가능한 어떤 그 오류들을 이렇게 캐치문으로 선언을 해줘야 그 오류에 대해서 이제 캐치문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 이 파이널은 이 트라이 캐치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파이널은 뭐 트라이 캐치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해야 될 코드가 있을 때는 이 파이널에 써주시면 되고요. 굳이 쓸 게 없으면 생략이 가능해요. 네. 요 파이널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제어 흐름을 제가 아까 이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어떤 식으로 되냐? 뭐 트라이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트라이문으로 들어와서 실행문을 실행을 시킨 다음에 만약에 세 문장이 있으면 세 문장이 다 정상 작동했어요. 그러면 바로 파이널로 넘어와서 파이널 실행시키고 나가게 됩니다. 파이널이 없으면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 실행문 하나 둘 세 개 실행문이 있는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외를 이 캐치문에서 찾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외 발생한 이유가 이 캐치문에서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예외 처리를 이렇게 하고요. 한 다음에 파이널 갔다가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위에서 첫 번째 줄에서 그 예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줄은 실행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줄에서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줄에서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줄은 실행이 됐지만 두 번째 줄은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줄은 두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으면 세 번째 줄은 당연히 실행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그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트라이 캐치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캐치문 이제 처리할 예외 타입 여기 선언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외 클래스를 이제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주 발생하는 예외에 대한 그런 목록을 쭉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주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정수를 0으로 나눌 때, 널 레퍼런스를 참조할 때, 반환할 수 있는 타입 객체를 반환할 때, 반환할 수 없는 타입 객체를 반환할 때, 뭐 메모리가 부족할 때, 배열 범위 벗어났을 때, 잘못자 인자 전달했을 때, 뭐 쭉 있죠. 여러분들이 이 트라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코드를 이렇게 쭉 작성을 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에러 처리를 하고 싶어요. 예외 처리를. 근데 뭐 두 번째가 이거는 뭔가 메모리가 부족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문장을 트라이로 싸고요. 그 다음에 해치문 해서 여기에다 뭐 넣으면 되겠어요? 이걸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예상을 해서 캐치문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는 좀 코드를 많이 짜보고 많이 그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봐야 좀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자주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문제를 낼 건데 어떤 식으로 내냐면요. 어, 정수 이 소스 코드가 있는데 정수를 0으로 나누는 경우에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수 0으로 나누는 경우니까 이거에 대한 에러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에 대한 에러 처리 맨 처음에 나눌 값이랑 나누 뭐야 나뉠 값이랑 그러면 나눌 값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기 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죠?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에서 나누기를 하니까 요 라인만 이렇게 트라이문으로 감싸주면 되겠죠? 요 라인이 요것이 0으로 나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드잖아요. 코드가 맞는 거고요. 여기를 트라이문으로 하고 해치문을 이 0으로 나눈 0으로 나눴을 때 발생하는 예외 클래스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요 트라이문에서 0으로 나눈다 라고 하면은 바로 그 캐치문을 찾아서 이렇게 넘어오게 만들어주는 트라이 캐치문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0으로 나눴을 때 이 출력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니까 출력하지 않고 바로 캐치문으로 넘어와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출력을 하고 다시 마일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만약에 트라이문이 없으면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또 딱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느 부분이 오류가 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크게 트라이문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줄인지 어디서 발생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코드 한 문장 자체를 다 이렇게 트라이로 묶어 주셔도 돼요. 잘 모를 때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적화된 코드를 작성하고 싶다면 그 구문을 찾아서 트라이문을 싹 감싸주고 그다음에 캐치문도 그 오류에 맞춰서 다 적어 주셔야 정확한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도 뭐 이것도 하나 더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인트 어레이가 5개예요. 그래서 0부터 까지 뽑아낼 수 있죠. 근데 보면은 여기 i 플러스 1이에요. 근데 i가 0부터 4까지 반복하죠. 근데 여기서 i 플러스 1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가는 값이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원래 0, 1, 2, 3, 4인데 지금 플러스 1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가 되는 거예요. 근데 1, 2, 3, 4는 잘 되겠지만 이건 논리적으로도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원래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더하려고 했는데 지금 1에서 5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논리적인 오류죠. 근데 부정적으로 뭐냐면 이 5가 없는 거예요. 5가. 그러니까 원래 0부터 4까지 있어야 되는데 1, 2, 3, 4, 5로 했으니까 다섯 번째 어레이 다섯 번째가 없겠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셋넷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하나 더 그랬네.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건데 플러스 1이 돼버려서 1, 2, 3, 4, 5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 요만큼밖에 없는데 지금 5를 하나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rray index out of bound라는 그러니까 그 범위값을 array의 범위값을 벗어났다는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장을 트라이문으로 쌓아서 이렇게 캐치 array index out of bound라는 exception을 주어서
범위가 벗어났을 때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라고 출력할 수 있는 이런 코드를 짜주셔야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캐너 인덱스 해가지고 정수만 입력 받는 거죠. 정수만. 하지만 만약에 정수가 아닌 게 들어왔을 때 이 정수가 아닌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을 발동을 시켜서 정수가 아닙니다 라고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트라이 캐치물을 또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트라이 캐치를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좀 저거 뭐야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각각의 요것들을 어디서 뭐가 어떤 예외가 발생하는지 알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걸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거든요. 어디서 예외가 발생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나는 이 코드가 이걸로 가야겠다. 이걸 지울게요. 다시. 나는 이 코드가 어떤 예외가 발생을 하는데 발생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이 예외를 뭘로 처리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에러가 나서 이, 이 0으로 나눈 이 예외 처리가 있는데 이거조차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 캐치물에다가 이걸 쓰지 마시고 그냥 exception을 써주시면 이렇게 써주시면 이 exception이란 게 모든 이 예외 처리 클래스의 부모거든요. 부모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트라이 안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들은 모두 다 이 exception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모든 그 예외 처리 클래스들이 이 exception이라는 그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트라이 안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해도 그 오류에 대한 예외 처리는 다 이 exception 캐치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캐치에 대한 에러가 뭔지 보고 싶으면 이 프린트에다가 2를 한번 출력해 보세요. 2.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오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오류가 발생할지 모를 때 이렇게 작성하시면 좋은 거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딱딱 콕 집어서 여기는 정수를 0으로 나누는 부분에서 에러가 나겠다 해서 캐치문을 써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장 마지막이고요. 더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카카오 채팅방을 오픈을 했죠. 카카오 채팅방 오픈했으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조교들에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서동만 교수님께서 수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서동만 교수님께서 문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DCU 코드에도 올려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카카오톡 방에 질문을 하세요. 지금 거기 질문하기 좀 그러면 질답 게시판에 올리시거나 저한테 메일 보내셔도 되고요. 문자 하셔도 되고 바로 조교들한테 문자를 하셔도 됩니다. 이건 다 여러분 자유고요. 3장은 여기서 마치겠고 뭐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공지사항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3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